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인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월가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번 주 상황을 보면요, 참 그 표현이 꽤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그 표현을 또 상기시키는 전문가들도 여러 사람이 나왔고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들도 맑음 쪽이 많습니다. 우선 그 골드만삭스 그 보고서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월가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IT 쪽 엄청나게 조이죠. 이게 물론 악재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아직 상당히 도비시, 그러니까 비둘기적이라는 점,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환 자산 같은 것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래서 주식도 더 오르고 채권 수익률도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게 그 골드만삭스의 최신 분석입니다. 베런스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인상적인 한 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이제 한 4달 정도 남았는데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장 종목의 80% 정도가 지금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게 작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전이었다는 거죠. 그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도 비슷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낮은 변동성에서 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하면서 포지션 폭이라든가 규모 심리, 이런 지표들이 모두 긍정적이라서 이런 상승세는 새로운 고점을 찍어갈 거다, 이랬는데요. 지금 CNBC 분석을 보면요,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지금 또 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올해 들어서 S&P 지수가 기록을 54번째로 갈아치웠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크 모비우스 아시죠? 신흥국 투자 귀재로 평가가 되는데 지난 1일자에 CNBC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은 물론 리스크다. 하지만 연준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연준보다는 전반적인 통화 공급, 이걸 주목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지난번 잭슨홀 연설에서 올해 안에 테이퍼링에 들어갈 거를 아주 강하게 시사했지만 이게 정책금리 정상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확실하게 걷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유동성이 넘치고 있고, 따라서 그 자금이 갈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증시로 계속 들어올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아까 증시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톰 리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 공동 창업자죠.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탄력을 유지할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표 부진 덕택에 연준의 비둘기 기조가 오히려 더 탄탄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소비자 신뢰 지수도 조금 빠졌죠. 그래서 지표 침체 조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연준이 더욱더 자산 매입이라든가 저금리 기조를 쉽게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지표 악화가 연준으로 하여금 더 비둘기 쪽으로 가도록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거라고 거듭 평가를 했습니다. 하이타워의 스테파니 링크 수석 투자 전략가도 걱정의 벽을 타고 넘어가라,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9월이면은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데 랠리 자체가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이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성장률이 내년에 한 4%대로 지금에 비해서 조금 좀 둔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게 증시를 지탱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수익의 기업 수익의 끝자락에 있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원한다는 걸 이미 시장이 다 안다. 그러니까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넘어가라. 연말까지는 주식이 오른다.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톨스 자산운용의 조시 브라운 CEO 얘기인데요. 조정과 관련해서 한 10% 내외 변동성 관측이 그동안에 지적이 되어 왔는데 평균적으로도 보면은 증시가 18개월마다 대개 그 정도는 빠졌다. 그래서 자기는 9월에 랠리가 일시 정지하는 정도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뭐 이렇게 호재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 어떤 소식이 없는 거다, 기대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 미국 기업들도 지금 순항하고 있지만 9월에 뭐 어닝에 대해서 별로 나올 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따라서 어떤 걱정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느낌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유 있는 현금이 있으면은 바로 지금 9월이 포지셔닝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BMO 캐피털의 그 브라이언 벨스키 수석 투자 전략가도요. 올해가 정말 역사상 주목되는 강세장으로 기억이 될 거다. 그리고 모멘텀 시장에서 수익 중심의 장세로 순조롭게 전환이 됐다.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북미의 강한 경제, 여기 연계된 캐나다 종목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 잭슨홀 회동에 대해서 그 마켓워치가요, 잭슨 홀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 채권이 이례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이게 그 뒷심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자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뭐 아시다시피 잭슨홀 그 연설에서 좀 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이 동반 상승을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파월의 연설을 잭슨홀 연설을 잭슨홀드 이렇게라고 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몇 주는 완화 기조가 이어질 거로 다들 예상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 그 증시하고 채권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리스크온 시장에서는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신 안전 피난처인 채권에서는 돈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켓워치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지금 아직도 월 1,200억 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도 돈이 계속 머무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메리벳 증권의 그 그레고리 파라넬로 미국 금리 책임자. 이 사람 얘기는요. 파월이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 아주 놀라운 수완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 그 잭슨홀 연설 효과가 금리도 그렇고 주식, 신용 등의 광범위한 시황에 반영이 됐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랜메데의 그 롭 데일리 채권 대표 얘기는요. 파월의 비술기성 발언에서 비롯되는 그 불확실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원하는 어떤 영향이 아닌가 싶다. 또 아카데미 증권의 데이비드 가롱 채권 대표는요. 파월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확연하게 구분을 한 게 이것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 모두가 안정화 랠리를 이어가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UBS는 조금 좀 신중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그 잭슨홀 발언 후에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하지만 정작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은 미국 증시에 조용한 역풍이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저품질 종목의 역풍이 더 클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금리 상승이 밸류도 압박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UBS는 그 자체 그 주가 수익률 모델을 근거로 해서 실질 금리가 50bp 정도 오르면은 주가 수익 배수가 여기에 한 3% 정도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질 거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질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 같은 금융주는 탄력을 받지만 식품, 섬유, 소매, 통신, 생활용품하고 제약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주택 그 집값이 많이 미국도 올라가는데요. 이거하고 그 증시하고 연계해서 그 걱정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 때문에 월가에 갈수록 인플레 먹구름이 짙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뭐 아시겠지만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 6개월 사이 최저였죠. 113.8이니까 전달에 비해서 한 11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 그 전망이 더 짙어진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그 린 프랑코 디렉터 얘기인데요. 주택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주요 가전제품 소비, 내구재 쪽 소비 의욕이 확실히 저하되고 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 확산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값하고 식품값이 최근에 뛴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니 해도 집값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크다는 요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그 소비자 물가 기대치도 앞으로 향후 12개월 한 근 7%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S&P 코어로직 게이스 실러 집계한 그 6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요, 연율로 보면은 무려 18.6%나 뛰었습니다. 이거는 1987년 그 해당 집계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니온게이자이도 지난 1일자에서요, 투자 목적 그 주택 수요는 강한 반면에 미국의 그 주택 재고는 굉장히 달린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몇 달 정도 미국의 집값이 더 뛸 거다 이렇게 봤고요. 니케이는 그 시애틀, 피닉스, 그다음에 샌디에고 같은 인기 도시 주택값 상승률이 뭐 한 30% 정도까지 되는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 거품 시절이었던 2000년대 중반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CNBC도 그 미국의 집값하고 소비자 물가 추이가 심상치 않다 이러면서 인플레 경보 요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인플레 지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한다고 그랬고, 또 근원 인플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요, 자기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2배나 뛴 주택 부문 인플레가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값이 근원 인플레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닥터 둠, 누리엘 루빈이 뉴욕 경영대 교수, 이 사람은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얘기를 했고, 이미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월가에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가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조금 높아졌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그 잭슨홀 이후의 그 위험 선호, 지금 추이는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어 있고 인플레 위험이 거의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에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몇몇 단서는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그 연준의 정상화 그런 노력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서두에도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걱정의 벽을 타고 넘어가라, 그런 이제 금낙관론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재밌는 그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S&P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54번째나 그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 S&P 지수 추이가 나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3마리의 현명한 원숭이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S&P 500 지수가 증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이런 악재들의 눈 감고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이제 그 제임스 맥킨토시라는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끔찍한 선택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는 원숭이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어리석은 원숭이는 되지 말라. 과연 어떤 그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참 9월이 변동성이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